제가 사전에 질문을 한 몇백 개 받았어. 자, 첫 번째. 자, 아주 심플해. 평균 길이 몇 센치? 자, 비슷한 질문. 요게 기본편이면 이 질문은 심화편 같아. 길이가 중요해요? 두께가 중요해요? 자, 한번 가볼까요? 두께가 중요해요? 길이가 중요해요? 거의 부먹 찍먹 느낌으로 이제 오래된 논란인 것 같은데, 길이가 중요하다 한번 손 들어봐요. 오, 예스. 자, 두께가 중요한 것 같다 혹시. 오, 꽤 많네요. 오, 좋아. 오, 예. 자, 손 내려보세요. 그럼 평균 길이가 우리나라가 얼마일까요? 평균 길이는 12에서 13 정도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핵심. 크기 중요할 수 있죠. 남자들끼리 이거 되게 민감하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크기 잰 게, 조사한 게 횟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을까? 몇 번 안 될까? 몇 번 안 돼요. 그리고 그 길이 잴 때 방식이 다 달라요. 어떻게 재는 줄 알아요? 평상시 버전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자, 음경의 종류에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평소에 큰 버전, 발기가 됐을 때, 음경이 커졌을 때 차이가 엄청날까? 거기서 거길까? 평소에 이만하다면 발기됐을 때? 아? 자, 근데 평소에 좀 작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발기되면 어떻게 돼요? 자, 발기되는 게 잘 보인다, 잘 늘어난다, 즉 스트레치형 피니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평균 길이, 평소 길이, 특히 평소 길이는 별 중요하지 않다. 살면서 남의 거, 발기된 거 볼 일이 많을까? 거의 없을까? 거의 없죠? 자, 그러면 우리는 평소에 발기 안 된 남의 거 봅니다. 언제? 화장실에서, 목욕탕에서. 별 큰 의미 없다. 그리고 반대로 평소에 소변 보러 가서 옆 사람 거 봤는데 이만해. 나는 스트레치형 피너스에서 1.5에서 3, 4배까지 커져. 근데 얘는 평소에 이만해. 그러면 얘도 한 4배 커지면 하나, 둘, 셋, 넷. 와! 아닌 거지. 쫄지 마세요. 자, 근데 이 길이가 지금 버전이 끝판왕일까? 아직 더 클 수 있을까? 더 클 수 있어요. 남자 보통 2차 성징, 발육급진기 등이 몇 살까지도 가능하다? 18인데 20, 21까지도 커질 수 있다. 지금 크기 가지고 친구들이랑 비교하는 게 큰 의미가 없으니까 쫄지 말 것. 자, 여기서 심화적인 질문 가볼게요. 남자 평균 크기는 우리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찾아봄. 근데 정작 그 음경이 만나는 곳, 여성의 질 길이가 몇 센치일까? 평균 15cm. 예스. 그러니까 한 15는 돼야 된다 이런 느낌? 30 오케이. 아기가 나가는 길이기도 하니까 30. 자, 여성의 질의 길이가 7에서 10cm. 물론 개인차가 있음. 그런데 평상시 여성의 질이 7에서 10. 자, 여성, 우리 남자 여기 배꼽 밑에 뼈 있잖아요. 거기 살짝 쳐봐요. 오줌 마렵지? 예. 그 안에 여성의 질이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 뼈만 해요. 7에서 10cm. 근데 우리끼리 막 12cm네, 13cm네, 15cm네 엄청 논란 많음. 자, 물론 여성이 출산을 하거나 아니면 성관계, 즉 흥분을 하면 여성의 질 안에가 늘어납니다. 근데 여성의 질이 어떻게 늘어나느냐? 여성의 질 안에는 질 주름이 6,400개가 있어요. 그게 흥분하거나 출산 시에 늘어남. 그래서 상대방 크기에 최대한 맞추려고 함. 그래서 흥분이 좀 많이 되고 나서 질 주름이 늘어나고 나서 삽입을 해야 이제 원활한 성관계가 가능함. 자, 그리고 엄청 길다고 가정하자. 남자께 끝까지 정말 들어가. 그러면 어디랑 만나? 자궁 끝에랑 만나. 자궁 끝에를 경부라 그래. 근데 자궁 끝에 경부를 쾅 때려. 그러면 성착취물, 흔히 야동이라고 표현하는 데서 보면 그때 여성의 반응이 어때요? 그 리액션 때문에 어그로가 끌리지. 큰 게 확 들어가면 엄청 좋다라고 학습이 좀 돼 있지만 사람마다 다르긴 하다. 그 끝에 땡땡 스팟 이러면서 그 성적인 감각이 발달한 사람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좀 더 많다고 보여진다. 왜냐? 자, 여러분, 코 후빌 때 너무 작은 걸로 후비면 느낌이 와요, 안 와요? 적당히 두꺼운 걸로 후비면 편하죠. 근데 너무 긴 걸로 코로나 검사 생각하면 돼. 우리 다 알잖아요, 코로나 검사. 정말 뇌까지 찌르는 것 같죠? 콱 찔러요. 그런 느낌. 그래서 너무 길이가 긴 것도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더라. 그다음 두께는, 여성의 질은 사실 아기가 통과하기도 하죠. 아기 태어날 때 몇 cm쯤 되는 줄 알아요? 신생아? 30에서 50cm 정도 됩니다. 그만한 게 통과가 돼.
그리고 어깨까지, 머리까지 통과해. 그러니까 늘어나려면 늘어날 수 있다. 질, 근육, 탄력성이란 게 있다. 그래서 두께가 좀 더 두꺼우면 그걸 충분하게 채워준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그 두께만 온전히 가지고 성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다까지는 안 가도 된다. 그래서 길이나 두께 다 중요한데 사람마다, 상태마다, 컨디션마다 다르다. 오케이? 여기까지 듣다가 궁금한 거. 평소에 음경 길이 재는 기준 그냥 재면 안 돼요. 그냥 재는 방법이 아니라 보통 이 뼈 안에 살짝 눌러서 재요. 발기를 시킨다, 자를 준비한다, 그냥 잰다가 아니라 살짝 치골 안에 음경이 2, 3cm 들어가 있거든. 그걸 눌러서 잰 게 그 평균 몇 cm라고 나온 데이터입니다. 살짝 눌러서 재면 돼요. 포경 수술의 장점도 여기서 물어본 경우가 있었는데, 포경 수술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했을 때 그 안에 이물질, 그 기름이 끼고 소변이 묻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안 해도 상관없어요. 요즘은 하는 사람이 많을까 안 하는 사람이 많을까? 아는 사람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해도 상관없고 안 해도 상관없다. 대신 안 하려면 그냥 방치해야 된다, 닦아야 된다. 닦아야 된다. 닦을 때 겉에를 닦는다, 안을 닦는다. 제발 까고 닦아요. 자, 음경이 있어. 끝부분에 귀두가 있어. 그게 거북이 대가리 닮았다 해서 귀 둔 거 알아요? 자, 거북이도 평소에 머리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 근데 위협을 느끼면 머리가 어떻게 돼요? 거북이 머리가 등딱지 안으로 들어가지. 음경 끝에 귀도, 머리도 껍데기, 이 살로 만든 껍데기 안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생겼어요. 눈 알이 예민해. 찌르면 다쳐. 눈꺼풀이 있죠. 근데 여기 눈곱 끼잖아. 잇몸이 예민해. 근데 그냥 찌르면 다쳐. 그래서 입술 있잖아. 근데 여기 치석 끼잖아. 똑같아. 음경 끝에 귀두가 있어. 예민해. 그래서 껍데기가 덮고 있어. 당연한 거야. 근데 그 안에 기름이 낀다. 피부에서 나온 기름이에요. 요 기름. 여기도 피부고, 아침에 머리 감을 때 여기도 기름져 있죠. 피부고 거기도 기름이 껴요. 이상해? 당연해. 당연한 기름이야. 안 들어. 근데 거기 소변이 묻어. 그러면 소변에 조금 남은 세균과 박테리아가 기름이랑 만나서 대환장 파티스, 염증, 냄새? No. 관리에 두 가지 선택이 있지. 껍데기를 자른다. This is 복용 수술. 그리고 까서 닦는다. 어떤 느낌이냐면 머리에 아침마다 기름이 껴. 냄새. 매일매일 머리 감아. 귀찮아. 나 이런 거 싫어. 밀어버리겠어. 포경 수술. 선생님, 전 맨날 머리 감을 건데요. 맨날 까서 닦을 건데요. 그러면 자기가 위생 관리하는 방법이고, 그렇게 까서 닦다 보면 대부분의 남성이 자연 포경이 됩니다. 가성 포경인데 원래 이름은, 혹시 자연 포경 뭔지 알아요? 1번 평소에도 껍데기가 까져 있다. 2번 발기되거나 깠을 때 까진다. 정답은? Yes, 2번. 평소에 살짝 까진 사람도 있음.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깠을 때 귀두 뒤까지 다 까지느냐. 왜? 평소엔 덮여 있지만 발기되거나 깠을 때 스르르 다 까지쥬, 닦기 쉽쥬, 위생 문제 없쥬, 수술 안 해도 됨, 확정입니다. 오케이? 자, 근데 이 얘기를 내가 왜 이렇게 길게 했냐? 포경수술의 장점 중에 소변이 좀 덜 튄다가 있어요. 포경수술 안 한 기준으로 소변을 보러 가서 조준을 합니다. 근데 매번 일자로 나갑니까? 가끔 튑니까? 운이 좋은 날은 한 가닥, 운 나쁜 날은 두 가닥, 더 나쁜 날은 세 가닥, 최악은 푹! 그럼 평소에 까고 싸. 좀만 까고 싸. 선생님, 덮고 싸요. 그 튄 거 물 뿌리면 되죠. 오케이. 그건 그렇다 쳐. 주변에 묻은 거 물 뿌린다 쳐. 근데 두 번째 문제. 덮고 소변을 보면 오줌이 나가다가 껍데기랑 귀두 사이 묻으면서 나가잖아. 염증, 냄새, 쩐내, 포경수술의 원인? No. 까고 싸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음경을 닦을 때 바디워시 써도 되냐? 쌉가능이지. 자기가 닦는데 덮어놓고 싸면 그거 모자 쓰고 샴푸하는 거야. 양치할 때 입 다물고, 이게 뭐야? 껍데기를 까는데 까지는 만큼만 까세요. 속살이라 너무 예민해. 까지는 만큼 깐다, 흐르는 물로 살살 한다. 그 안에 바디워시를 해도 되는데 그게 너무 아프면 바디워시 안 써도 된다. 그냥 물로만 해도 사실 큰 지장은 없다. 우리가 평소에 포경수술 안 하고 그냥 달다 보면 꽈추털이, 음모가 그 음경 안으로 살짝 낑길 때 알아요? 이거 우리만 알잖아. 몰라 사람들이. 낑겨. 불편해. 잘라도 돼요. 왜냐면 그 털이 안에 그 예민한 귀두 부분이랑 이런 데 건들거나 요도 쪽 건들면 당연히 상처 생기고 안 좋겠지. 잘라도 돼. 근데 왁싱은 좀 다른 영역.
고환 옆에서부터 밑에부터 항문 가기 직전 여기까지 싹 다 제모하는 게 보통 왁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했을 때 장점이 크긴 하다. 왜냐하면 그 항문 쪽에서 좀 남는 그 이물질이나 땀이라던가 이게 남아서 이제 이쪽을 타고 음경 쪽까지 와. 그러면 그게 막 염증을 유발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그래서 왁싱을 서구권에서는 거의 당연하게 하지. 근데 이걸 막 뽑아, 막 뜯어내는 게 있어요. 좋을까 아플까? 우리 피부 소중하잖아. 그래서 요즘은 추천드려요. 그 녹이는 제품이 있어요. 한 15분 이렇게 바르고 있으면 여기가 녹아요. 살이 녹는 게 아니라 그 털만 좀 녹여요. 그래서 그거 제품 나쁘지 않다. 지금은 고1, 2, 3이기 때문에 왁싱샵 가가지고 누워있기도 좀 민망하고 집에서 하다가 창피하니까 그냥 그 녹이는 크림 정도로 한 15분, 20분 정도 샤워할 때 발라놓고 있다가 20분 있다가 물로 뿌려서 나오는 거 나쁘지 않다. 자위기구가 느낌이 좋아요? 실제가 좋아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기구가 감각면에서는 훨씬 세다. 그러라고 만들어진 거니까. 자, 근데 구매도 해보고 협찬도 받아보고 써보기도 하고 맨날 쓰는 사람 상담도 해본 내 입장에서 자위기구를 추천할까 비추할까? 비추. 왜냐하면 감각이 너무 세기 때문에. 진동도 너무 강력하지, 압력도 너무 세지, 온도도 요즘은 뜨겁게 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성인용품이잖아요. 성관계도 안 해보고 몸도 덜 컸고 한데 그 상태에서 자위기구라는 아주 강력한 자극을 준다? 돌이키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성인이 돼서 성관계를 해보고 난 좀 더 이런 만족 감각을 한번 해볼까? 고민이 들면 그때 고민해야지. 지금 막 대단해 보이고 광고에 막 나오니까 인스타보다 광고에 좀 떴다고 들어가자. 비추. 자, 자위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 자위는 그냥 해야 될까요? 잘 해야 될까요? 잘. 자위도 더럽게 못하는데 나중에 성관계 잘할까요? 똑같이 못할까요? 똑같이 못합니다. 그럼 자위할 때 많이 하는 게 중요할까요? 꼭 그렇지 않을까요? 자, 적당한 쿨타임을 추천합니다. 자위를 할 때는 2, 3일에 한 번 정도를 추천해요. 하루에 한 번씩 했는데요? 할 수 있지. 근데 자위를 해. 여기도 질문에 이거 있더라. 자위를 많이 하면 근손실 나나요? 자, 자위를 하면 뭐가 나와요? 정액이 나와요. 그렇지. 근데 정액 안에 뭐가 들어있어? 물, 정자, 단백질. 단백질이면 근손실 맞잖아요. 500번 하는 거 아니면 괜찮다고 하더라고. 양이 되게 소량. 근데 정낭액, 전립선, 액, 뭐 요도구 세맥, 신장, 사구체 등등등 뭐가 되게 관여를 많이 해. 동양의학 관점에서는 아예 하지 말라고 추천. 서양의학 관점에서는 뭐 주기적으로 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 번 사정하는 2에서 5cc 요 정도 정액 만드는데 3, 4일에서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 추천은 3, 4일에 한 번을 추천합니다. 왜냐? 피로도나 이런 것들에 여러 손해가 있을 수 있고 골밀도나 이런 데 손해가 있을 수 있다. 자, 이상한 방식으로 자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구슬 얘기를 했는데 요도에다가 구슬을 집어넣는다던가 뭔가 항문 쪽을 자극한다던가 여기까지 안 가도 내가 엎드려서 체중을 실어서 이걸 압박자위, 바닥자위라고 해요. 막 하는 것들이 있어요. 당연히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지. 호불호의 영역이 아니라 안전, 건강의 영역입니다. 당연히 소변 나가는 길은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뭔가 고통과 쾌감의 그 사이쯤에 뭔가 자극이 온다곤 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응급실 가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항문이나 요도나 이런 데 넣고 하다가 문제가 됐어. 근데 문제가 됐다는 걸 사람들한테 알릴까? 혼자만 알고 있을까? 혼자만 알고 있지. 쪽팔리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공유가 잘 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어디서 막 썰로 내가 뭐 요도자위 알려드림, 항문자위 쌉 가능임 이딴 말이 있으면 트라이하지 않길 바래요. 내가 해본 건 아닌데 한 사람들을 많이 봤을 거 아니야. 다 어디 하나씩 문제가 있어. 그래서 새로운 게 있으면 트라이 해보고 싶을 수 있어. 근데 그게 내 안녕과 건강까지 해치진 않길. 질문 감사합니다. 자, 사정 시간이 빨라지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름. 자기 전에 폰을 보다가 인스타 돋보기 눌러서 들어갔는데 예스. 커뮤니티 좀 돌다가 짤 좀 돌다가 예스. 그 상태로 VPN 켜서 못 켜서 야한 거 보면서 이러면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습관적으로
이제 빨리 해치우자라는 개념처럼 이 욕구가 들었을 때 피곤하니까 혹은 야한 거 본 김에 그냥 하고 사정을 끝내야지. 그럼 그 템포가 성관계나 자위할 때 유지가 돼요. 그렇게 학습돼. 내가 평소에 자위할 때도 제대로 해야 돼. 잘 해야 돼. 아까 쿨타임 자위할 때 뭐 일주일 이상은 좀 텀을 두고 해라. 3, 4일을 텀 두라고 했던 것처럼 자위할 때 난 오늘 한 7분 하겠어. 자위할 때 사정할까 말까를 조절하는 능력이 진짜 강한 남자. 많이 하는 남자? 하루에 10번 자위했다? 하루에 치킨 10마리 먹었다? 강한 남자, 미련한 남자? 미련한 남자야.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게 치킨도 더 맛있음. 자위할 때 나는 일주일에 한 번 뭐 토요일 날 하겠다. 일요일 날 쉬니까 체력 좋을 때 밤에 편안한 상태 문 잠그고 샤워기 물 틀어놓고 하다가 3분, 5분, 7분 이렇게 조절해 나가면서 하는 게 좋다. 자칫 조루나 지루 문제가 이 나이 때 하는 자위 습관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많다. 너무 센 영상들만 골라보면서 점점점 센 거, 즉 띵작이라고 표현하고 내 최애 컨텐츠, 최애 야동, 오늘 좀 땡기는 거 막 예민하게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하면 점점 내 만족의 역치가 좀 올라갑니다. 더 센 퍼포먼스 아니면 여러 조건들, 난 로맨틱하게 좋아, 나는 이런 거 싫어, 저런 거 싫어. 근데 이 영상 안에서의 모습은 퍼포먼스입니다. 카메라 앞에 사람들이 퍼포먼스, 근데 나는 내 애인이랑 사랑을 하죠. 그들은 플레이를 하고요, 우리는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하면 그런 퍼포먼스와는 결이 다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내 뇌가 그렇게 강한 거에만 절여져 있다면 아무리 털어내도 생기를 찾기 어렵다. 나 스스로를 좀 경계했으면 좋겠다. 그냥 볼 수 있어. 보는데 퍼포먼스. 근데 나는 이건 좀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약간 비판적으로 봤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면서 해야지 사정을 못하는 지루나 사정을 너무 빨리 해버리게 되는 조루나 이런 것들이 안 올 수 있다. 그래서 조절해 가면서 해라. 자, 조루 지루 치료 가능성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논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약물 치료라던가 심리 치료라던가 여러 가지를 접근한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지루나 조루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라서 정말 배부신경이라 그래서 그 쾌감의 감각을 느끼게 하는 신경 치료할 수 있어요. 너무 예민하니까 그 신경을 끊어버려. 그 신경을 끊어버려서 사정하지 못하게 아예 못 느끼게 만들어. 근데 그렇게 너무 했더니 발기가 잘 안 돼. 그리고 뭐 지루 치료하려고 어떻게 해보고 조루 치료하려고 심리적인 시민성이라고 해가지고 심리적으로 과도한 긴장이거나 흥분 때문에 빨리 사정 혹은 너무 늦게 사정하고 이런 게 많았어. 그래서 여러 의사 선생님들께서 학회에서도 계속 논의하는데 지루나 조루가 정말 좀 까다로운 문제로 인식하더라.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내 습관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자위를 할 때 3분, 5분, 10분 이렇게 조절력 있게 해나가는 걸 추천합니다. 예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목소리 아주 멋있다. 성관계 나이 몇 살쯤 될 것 같습니까? 친구 생각에 16살. 안경 쓴 훈훈한 친구 13살. 예스. 또 17살. 오케이. 자,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데서 조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조사 나왔을 때 온전하게 그대로 쓸까요? 페이크 치기도 할까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만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나온 건 매번 조사할 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13에서 14세 사이. 자, 만 나이예요. 만 나이.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 전체 청소년의 첫 나이일까요? 성경험이 있는 친구들의 나이일까요? 있는 친구들의 나이입니다. 제가 고딩언빠라는 예능에서 시즌 1에 1화에서 했다가 항의를 3,000통 받았어요. 편집팀이 외부에 있어서 실수가 있었긴 한데 대본에 쓰고 그대로 있는 멘트에 가면 전체 청소년 중 5% 내외의 인원이 성경험이 있다. 그들의 평균 나이가 13.6세다. 근데 앞뒤가 좀 편집이 됐어요. 어그로가 끌려야 되나 그랬나? 편집팀이 외주 제작사라서 팍팍. 그래서 청소년 첫 경험 13.6세 빡! 항의 전화 항의 문자가 야, 네 방송 보고 우리 아들 하러 나갔어 이 자식아. 어머님 죄송함. 1시간씩 통화했어요. 다시 편집돼 있어요. 전체 청소년 중에 한 4~5% 되고요. 그들의 13에서 14세인데 자, 포인트. 법에서는 성관계를 서로 동의했을 때 인정해준 나이가 있어요. 몇 살일까요? 정답.
미성년자 의제 간간이라고 있어요. 나도 동의하고 이 사람도 동의했을 때 성관계를 할 수 있다 16세, 결혼을 할 수 있다 18세. 왜냐? 그 전의 나이에 성관계를 했을 때 임신 가능성이 낮지 않고 그렇게 임신했을 때 책임지기가 어려울 수 있다. 자, 이걸 좀 확장하면 성교육에 있어서 자유주의 관점이랑 보호주의 관점이 있어요. 자유주의 관점은 콘돔을 막 다 나눠주면서 얘들아 청소년 성욕구 인정해줄게, 하는 거 존중해줄게 라는 자유주의 관점이 있고, 보호주의 관점에서 아직은 너희가 성관계 했을 때 책임지는 상황이 왔을 때 힘들 수 있는데가 있어요. 선생님 어느 쪽 같아요? 자유주의 관점, 보호주의 관점? 미안해, 꼰대라고 욕해도 할 수 없어. 보호주의 관점이에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관계를 하면 어디서 할까? 1번 빈집, 2번 룸카페, 3번 보드방 같은데, 4번 코인 노래방 구석방, 5번 상가 계단. 어딜까? 그렇지, 싹 다. 근데 빈집도 많아. 자, 빈집은 엄마 아빠가 오기 직전에 빈집, 언제 올지 모르는 빈집, 스터디 카페, 상가 끝에 계단 문 닫고, 공용 화장실 새벽에. 자, 완전한 내 공간이에요, 긴장되는 공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콘돔을 제대로 착용을 하고 거기서 끝나고 나서 콘돔을 잘 빼고 하는 피임이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질까? 거의 어려울까? 야, 콘돔 야, 여기서 어떻게 껴? 콘돔 미리 챙겼어? 안 챙겼어? 조절해. 자, 질외 사정, 체외 사정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고딩 엄빠 되는 경우가 없을까 많을까? 처음이잖아. 성관계 처음 할 때 조준이 아주 잘 될까? 튜토리얼 돌리다가 이제 경쟁 뜁니다. 처음부터 잘 됩니까? 잘 안 되지. 그래서 아내자 사정하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한 번만 할까 두세 번 하는 경우도 많을까? 나 세 번 해볼게, 두 번 해볼게, 다시 한 번 잘해볼게. 그러면 진짜 많이 쌤이 양보해서 여성 배나 가슴 같은 혹은 밖에 질외 사정에 성공했어.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회차 때 삽입을 해. 그럼 요도에 정액이 묻어 있어. 그 상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정액이 밀려나가. 요도에 묻어있는 액체들의 정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질외 사정이 현실적으로 피임법으로 인정 안 하거든. 근데 왜 우리 머릿속에 질외 사정, 체외 사정이 익숙하지? 야동. 흔히 야동이라고 표현하는 성착취물에서는 콘돔을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니까. 우리 머리의 디폴트는 콘돔 없이 그냥 하다가 밖에 사정하는 게 자리에 남아 있기도 하다. 미디어에서 본 것처럼 이게 디폴트가 아닌가? 근데 성착취물 포르노를 만든 입장에서는 퍼포먼스 콘돔을 안 껴. 왜? 촬영 전후로 피임약을 미리 다 먹으니까. 그러면 좀 보여지는 게 좀 더 중요해. 어떻게든 어그로가 끌려야 돼. 그럼 콘돔을 안 쓰고 하다가 마지막 클라이막스 때 배, 가슴, 얼굴에 이게 거의 루틴처럼 됐어. 자, 근데 현실에서 내가 본 것처럼 그냥 해. 그럼 여자 입장에서 안에다가 얘가 실수해서 사정할 수도 있어. 좋을까 두려울까? 두려워요. 불안하다 뿐만 아니라 두렵답니다. 우리는 몸 안에 생명을 키워봐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기생충, 뭐 생명이라고 보기 어렵지. 근데 여성은 생리할 때마다 내 몸에 사람이 생길 수 있구나, 이런 숭고한 느낌까지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절 잘해볼게는 강한 남자다, 약한 남자다? 약한 남자, 상남자다, 하남자다? 그렇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피임약을 미리 먹는 거 99% 효과가 있어서 이 미리 먹는 피임약을 추천하고, 그 다음에 콘돔 착용하고, 요 두 가지를 다 하는 걸 추천. 이걸 더치 피임이라 그래요. 내 몫은 내가 준비한다 이거야. 그래서 결론은 남자가 콘돔, 여자친구 피임약. 그래서 지금 나이 때 성관계 하는 거 정말 비추. 아하, 오케이, 질문 고마워요. 콘돔을 썼을 때 피임률이 80%다. 자, 콘돔을 사용했을 때 성공률이 대한 정보가 있어요. 한 82에서 95, 98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거는 콘돔이 살짝 찢어질 수도 있긴 해. 근데 이렇게 찢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착용 미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위아래를 잘 보고 껴야 되는데 잘못 착용하는 경우, 중간에 새게 빼버리는 경우, 그리고 사정 후에 계속 있어야 될까 바로 빼야 될까? 바로 빼야 돼. 왜? 사정하면 음경의 크기의 변화가 근데 콘돔은 늘어나 있어. 말려 들어가면 또 뉴 베이비.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빼는 게 중요하고, 그냥 빼야 될까 뿌리를 잡고 빼야 될까? 그렇지. 그냥 끝에 부분 잡고 떼는 게 아니라 이 뿌리를 잡고 완전히 새지 않게 뽑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면 그 안에 살짝 새버린 경우가 있어서 콘돔 썼는데도 임신했다? 이런 경우가 나온다. 결론은 끝을 잡고 최대한 빨리 뺀다. 그러면 98, 99% 이상까지 간다. 맞아요. 콘돔 구매하는 거 미성년자가 가능, 쌉 가능. 여기 질문에도 있는데 일반형 콘돔은 다 구매 가능합니다. 의약 외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끔 쓰는 마스크 있죠? 랑 비슷합니다. 근데 약품 처리되거나 특수 기능이 들어간 건 안 돼요. 예를 들면 울트라씬 이러면서 너무 얇은.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피임도 있지만 성적 쾌감을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기능을 넣어줬다 얇은 거, 혹은 사정 지연제가 발린 이런 콘돔은 미성년자가 구매하지 못하게 막는데, 결론은 지금 당장 올리브영 편의점, 지하철, 쿠팡 콘돔 구매는 가능하다. 지갑이나 주머니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무, 라텍스를 가공한 제품이라 열과 마찰에 취약해요. 찢어지거나 불량이 생길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주의사항은 두 겹을 끼는 경우도 있어요. 고무장갑 양손에 끼고 비비면 마찰이 높아지잖아요. 네. 찢어질 가능성이 높죠. 세 번째는 이제 사용법입니다. 거칠게 뜯거나 입으로 뜯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러다가 찢어질 수 있으니까 살살 뜯어줬으면 좋겠고요. 위아래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옆을 보다 보면 이 방향으로 넣는지 이 방향으로 넣는지 보이거든요. 이 공기 주머니를 처음에 이렇게 좀 잡아줘야 돼요. 착용할 때는 간단합니다. 그냥 갖다 놓고 이렇게 쭉 당기면 돼요. 내려가게끔. 내려가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사용 후에는 강직도나 크기에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바로 빼주는 게 좋다. 끝에만 잡고 빼면 또 위험해요. 콘돔이 쑥 빠지다가 여기 정액이 흘러버려서 여성몸에 들어갈 수 있어요. 포인트는 이 뿌리 부분을 잡고 완전히 같이 뺀다. 결론, 잡고 빼라. 하나만 더 하시죠. 셀 수 있으니까 물 넣어서 확인. 청소년들한테 콘돔 끼고 피임약 사용해서 성관계를 하라는 거냐, 조장하는 방송이냐라고 이제 비난을 제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은 아닌데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지금 학교에서 요즘 최근에 성폭력 사건이 꽤 있어요. 두 가지를 좀 말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디지털 성범죄 중에 디페이크 잘 알죠? 자, 친구 얼굴 인스타에서 봤다. 근데 제 나락 보내버리려고 친구 얼굴을 따. 그래서 푸틴 엉덩이에 합성하고 김정은 씨 손에다 합성하고 별거 다 하더만. 근데 친구 얼굴을 졸업 앨범 등에서, 혹은 담임쌤 얼굴을 학교 홈페이지나 졸업 앨범에서 따다가 엠번방 영상에 합성하거나 영정사진에 합성하거나 뿌린다. 그럼 지인 능욕, 교사 모욕, 딥페이크 포르노라고 부르는데, 관련법이 2년 전에 나와서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됩니다. 지금 고123이면 그 법정 구속도 돼요, 최근에. 이거는 안 할 거 아는데 안 했으면 좋겠어. 장난으로 친구 자는 거 찍고 엽사 찍고 콧구멍 확대하고 하는 거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합성까지 가면 안 돼. 대신 너희가 당했을 때는 상대한테 경고할 수 있어야 돼. 너네가 화장실에서 소변 보다가 옆에 친구가 네 고추 3cm 뜯어버린다, 불알스타지 뭐 이런 걸 했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근데 너네가 이걸 학폭에 열겠다, 신고하겠다, 증거가 잘 남을까 안 남을까? 잘 안 남죠. 대처법 스텝 1. 내 주변 3명한테 내가 당했던 걸 알리세요. 믿을 만한 가족이나 가장 가까운 친구한테. 예를 들면, 엄마, 나 화장실에서 오늘 소변 보는데 A라는 애가 바지 벗기면서 불알 터진 소년 어쩌고라고 했어. 아니면 친구한테는, 야, 너 학교에서 A가 나한테 뭐라 한 거 들었지? 자,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피해 사실을 직계가족이나 내 근처에 얘기를 했었을까. 그리고 엄마가 그랬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정황이 남게 될 수 있어요. 스텝 2는 내가 정말 뭔가 찢겼어, 바지를 누가 벗겼어, 뭔가를 당했어. 그러면 반항했다는 흔적, 방어했다는 흔적을 최대한 남기세요. 사진으로 남기세요. 그다음 세 번째, 좀 더 공격적인 방식은 가해자한테 문자하세요. 보통 여러분이 피해자가 됐을 때 모르는 사람한테 당할까, 아는 사람한테 당할까? 아는 사람. 학교, 학원, 운동, 친구, 친척 요 안에서 살잖아. 너네가 살면서 서운하다, 억울하다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생각해보면 생판 모르는 남보다는 아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가해자 연락처를 알아내는 게 불가능, 가능? 그래서 A라는 애가, 같은 반 애가 항상 나한테 와가지고 시비 툭툭 걸다가 뭐라 했어. 근데 내가 참기가 힘들 정도야. 그럼 A 번호 알아내. 게임 아이디나 디스코드 아이디, 뭐 인스타 아이디 뭐가 상관없어. 통화하지 마세요. 통화하면 니네가 덜덜 떨 수도 있고 같이 흥분해서 서로 딜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녹음했는데 그게 물려버리면 이게 증거로 잘 안 쓰일 수 있어. 문자, 카톡, DM 캡처할 준비. 그 다음에 보내.
사과하라고. A야, 지난번에 화장실에서 씨땡놈아 네 고추 3cm 하라고 한 거 사과해. 나 기분 나빴어. 끝. 자, 여기서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반응은 1번 사과한다, 2번 욕을 한다. 정답은 뭘까요? 2번. 내가 왜 사과해? 이제 와서 땡땡해. 이런 찌질한 땡땡아 정색하냐? 게임 끝. 캡처 엄마 담임 교장. 교장쌤이나 담임쌤 등도 도와주기가 쉬워. 왜? 걔가 보낸 답장. 내가 왜 사과해? 이제 와서 난리야. 이런 찌질한 땡땡한 뭐가 들어있어? 범인이 본인의 범행을 스스로 자백한 게 되지. 사과하는 가해자는요, 야 미안하다 자백하는 거지. 인정하는 거지. 똑같아. 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3일 전에 화장실에서 씨땡이라고 한 거 사과해 기분 나빴어라고 보냈던 너희들의 문자는 거꾸로 뒤집어보면 구체적 사건, 사건 발생 시간, 사건 발생 장소,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너의 감정, 현재의 너의 감정, 요약하면 시간, 행위, 감정, 사건, 자백 다. 이걸 갖고 학폭 폭대회를 열어도 되고 조용히 보내도 되고 아니면 가해자한테 들어가서 야 너가 어제 나랑 주고받은 문자 카톡에 이거 다 남아있거든. 이거 내가 문제 제기할 수 있으니까 내 앞에서 더 이상 함부로 하지 마. 돈 달라고 하면 협박되니까 그러지 말고. 자, 남자인 여러분도 피해자 될 수 있어요. 피해자란 말이 남녀 구분이 없어요. 아 그냥 내 남자니까 성인 되면 가만 안 있어야지. 성인 되면 또 내가 뭐 이등병이니까 신입사원이니까 막내니까 또 이렇게 된다고 무조건 참아야 되거나 하는 거 아닙니다. 부당한 일 당하면 사과 요청하세요. 무고죄 뭔지 알아요? 죄가 없는 상대방에게 죄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처벌받는 무고죄가 있는데 이 논란의 핵심 잘 사귀고 있어. 근데 공개연애가 좋을까 비공개연애가 좋을까? 도덕교과서에는 공개연애 추천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비공개를 추천합니다.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180억 정도 되는 돈을 벌었어. 좋은 일이지. 근데 180억을 벌은 걸 모든 사람이 알아. 이것도 좋은 일일까 애매할까? 애매하지. 말이 생기지. 야, 쟤 180억 어떻게 벌었대? 뭐 해서 벌었대? 사기친 건 아니야? 제가 어디 가서 함부로 뭔 짓 한 거 아니야? 등등등. 처럼 연애도 현실로 가니까 그렇더라. 자, 잘 사귀었어. 이성교제를 지금이건 성인 되건 했어. 근데 야, 저 남자애가 공개 연애했잖아. 공개 고백했잖아. 적극적이었잖아. 인스타 스토리에 손잡은 거 올렸던데? 근데 걔가 이렇게 적극적이고 좋아한 거 보니까 네 엉덩이도 만진 거 아니니? 공개 고백, 공개 연애, 손잡은 거 인스타 스토리 올린 거 맞아. 근데 마지막에 엉덩이는 안 만졌어. 근데 마지막에 하나 추가된 것 때문에 로맨스였던 게 갑자기 범죄 스릴러가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없을까 많을까? 많아요. 솔직히 많아요. 자, 근데 이건 꼭 남자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전 남자친구가 유명한 축구선수 국가대표 등이 됐어. 그랬더니 전 애인, 전 여친 혹은 하룻밤 보낸 사람이 이 사람을 성폭행으로 고소해요. 자, 반대도 있어. 전 여친이 아이돌 가수 데뷔를 합니다. 그랬더니 전 남친, 전 애인이 고소. 목적은 뭐였을까? 뭐니? 재판이 빨리 끝난다, 오래 걸린다? 오래 걸린다. 한 3년에서 4년? 아니, 길면 5년에서 8년까지 가요. 성 관련 사건. 자, 호날두란 축구선수 알죠? 그분도 옛날에 라스베가스에서 하룻밤을 보냈던 상대한테 고소당해서 미국을 2년인가 3년인가 못 들어갔어요. 김건모란 연예인도 있어요. 성폭행했다고 논란 쳐져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어요. 근데 결국 유죄, 무죄? 무혐의. 최종적 판단 무혐의.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이런 상황에 성과 관련돼서 이렇게 예민하게 문제가 될 수 있더라. 왜냐하면 증거가 없어요. 강제로 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근데 강제로 안 했다는 증거도 없어요. 이러면 원래 무죄예요. 쌤이 어제 사람을 안 때렸어요? 안 때렸다는 증거 없어요. 근데 때렸다는 증거도 없어요. 그럼 무죄지. 맞았다는 사람 피해자가 입증을 하거나 경찰 검찰이 입증을 해야 돼. 근데 성은 그렇게 못 봐요. 재판부에서. 왜? 프라이빗하니까. 쉽게 예를 들면 니네들이 호텔 들어갔니? 니네들이 코인 노래방 들어갔니? 그래, 유죄해진 건 아니야. 그냥 들어간 거니까. 근데 동시에 무죄해진 것도 아니야. 어쨌든 들어갔잖아. 그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프라이빗한 행동 스킨십을 여러분 저희들의 첫 뽀뽀에는 강제성이 없었습니다. 인스타 라이브 방송 갑니다. 이렇게 찍어요, 안 찍어요? 안 찍으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도 당했어요, 안 했어요, 당했어요, 안 했어요. 다음 달에 다시 물어볼게, 다다음 달에 다시 물어볼게, 다다다음 달에 다시 물어볼게. 간접 증거해야 되는 것까지도 막 채취해. 주변에서 보기 어땠습니까? 아, 이 남자분이 선물을 많이 준 것 같아요. 선물 많이 준 게 스토킹의 전조는 아닌데. 아, 이 여자분이 먼저 코인 노래방 가자고 했어요. 코인 노래방 가자는 게 스킨십 하자는 동의의사 표현 아닌데. 재판부도 미치고 팔짱 뛸 노릇이야. 그러다 보니까 3년, 5년, 8년까지도 가. 근데 핵심,
성 관련해서 논란 터지면 이 고소당한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간에 인생이 유지될까요? 나락갈까요? 자, 나락. 자, 그래서 결론. 무고에 관해서 성적 동의에 대해서 상대가 노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도 물어봤어. 핵심은 노라고 하면 진짜 노야. 아, 좋은데 노라고 하는 거 아니야? 요즘 없어요. 그냥 노 하면 노, 예스 하면 예스. 자, 근데 예스라는 말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어야지. 각재지 마. 고백 각인데, 키스 각인데 눈으로 각재지 마. 눈으로, 눈빛으로 몇 번 웃었다, 그걸로 각재지 마. 그리고 노인지 예스인지 기다리고 노도 안 하고 예스도 안 한다, 그러면 노예요. 입장이 없는 경우가 제일 많아. 고백을 하건 선물을 주건 손잡으러 가건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노예요. 상대가 입장이 없으면 기다려. 그리고 물어보고 손 가는데 얘도 따라오면 그때 잡으란 말이야. 그게 진짜 예스니까. 그리고 현실적인 팁은 제발 상대랑 나랑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 지우지 마세요. 무고로부터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자유로우려면 대화 지우지 마. 왜냐? 빼빼로데이 때 성폭행을 당했어요 라고 상대가 주장을 했어. 근데 빼빼로데이 다음날 카톡이랑 DM 주고받은 거 봤는데 사랑해, 좋아해, 보고 싶어, 너가 준 빼빼로 맛있었어가 나와 있어. 그럼 전날 성폭행 당했다는 게 인정되어 깨져요. 갖고 있어. 제발 갖고 있어. 사설 업체 쓰면 30분이면 복구 다 되고 하는데 그래도 빨리 대응하려면 카톡 DM 지우지 말고 갖고 있어. 상대가 지우든 말든 내 폰 버리지 마. 미안합니다. 이런 씁쓸한 거 알려줘야 되는 시대라서 너무 미안합니다. 그런데 좋게 생각합시다. 이 사람이랑 진심으로 관계랑 감정 쌓아 나가려면 믿을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카톡을 살려놓는다. 그리고 헤어지는 순간이 와도 자극하지 않는다. 헤어질 때 야, 너 화장 지운 거 봤는데 치마 입은 로랜드 고릴라인 줄 알았어, 이딴 거 하지 맙시다. 좋게 정리합시다. 괜히 돌지 말고. 잠깐만.